자, 이번에는 그 리박스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 막판 최대 이슈 리박스쿨. 이게 그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극우 성향 역사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여론조작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과, 그 다음에 늘봄학교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 그리고 늘봄학교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그 반민주적 역사관을 주입했다, 뭐 이런 건데, 일부에서는 이 리박스쿨과 교육당국의 유착 관계까지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리박스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일단은 네. 이름부터가 참 네. 희한했고, 그 이승만 박정희가 그렇게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오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손잡고 같이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박정희가 이승만을 진심으로 싫어했고, 그걸 자기 책에다가도 여러 군데 써놨고, 자기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이승만을 항상 들거든요. 예. 이승만의 폭정, 독재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 사람들을 떠받든다는 정치 세력이 그 둘이를 그렇게 커플로 맺어줄 거라고는 정말로 그 두 사람들이 통탄할 일이에요, 이거는. 이승만이 고령으로 이제 그 왜 4.19 때 도망갔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예. 그러고서 이제 죽기 전에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걸 박정희가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막았다고 해. 이승만은 그 조선 왕족들의 귀국을 막았고, 이승만은. 예.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왕 행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왕족이 들어오면 이승만이 자기가 전주시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막았었는데 박정희는 이승만을 막았죠. 이승만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독재가 이승만 독재하고 비견되면서 다시 지적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승만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서 그 초등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키려는 지금 여러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또 그 댓글 공작 이런 것들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고 보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뉴스타파에 취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조직들이 있고, 예. 또 그 조직을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자금원들이 심지어 해외까지 뻗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간의 보수를 참칭하던 이 극우 수구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가 하는 게 지금 일각이 드러난 거거든요. 이 자들도 자신들이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미래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력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정확한 가치 판단이 기준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주입하고 세뇌하려고 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런 점들을 왜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번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40대, 50대, 60대까지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금 정치 지형이란 말이죠. 예.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압도하고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다가 지금 일종의 세계적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박탈감이나 불안감을 자극해가지고 파시스트들을 양성하는, 그래가지고 보수의 수구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뭐 이런 시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실패할 일입니다만은 그 뿌리들을 저렇게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그냥 가볍게 볼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를 단호하게 대처해서 정말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단순히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성조기 일장기 흔들어대면서 중국에 대한 욕설을 하고 있는 저 극우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사회적 암종들이 자라고 있다. 예. 자라나고 있었다. 이 점이 정말로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이제 그 마약하고 비슷한 거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감염시키기 전에 얼른 이걸 막아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리박스쿨을 받아들였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리박스쿨이 잘못된 단어네요. 그럼요. 둘이 친해질 수 이시박 씨가 들으면 환장한 일이라니까, 그 진짜로.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맞네요. 리박스쿨 이름부터 잘못됐습니다.
자,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대통령 취임 날에 그 중앙지검이죠, 이창수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창수 전 지검장은 뭐 직권남용 권리방해, 뭐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박성재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자 조국혁신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수 전 지검장의 출국 금지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예.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시청장 시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표적 수사한 혐의, 그리고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고검이 이걸 다시 수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검찰의 황제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서울고검이 어떻게 보면 나름 인정한 건데, 이 공수처는 이제 이창수 지검장을 즉각 출국 금지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라는 그 조국혁신당 그 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뭐 공수처가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김학의처럼 또 뭐 변장하고 도피하지 않는지 공항에서 시민분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심우정도 심우정이지만 이창수 조상원이가 계속 역사에 이 박제시켜야 될 이름들이죠. 네. 그리고 검찰의 문을 닫게 만든 주역들로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제 검찰의 적이죠. 그 조직을 이제 파괴한 사람들이니까, 기존의 검찰도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들에 대한 어떤 그 제보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새 정부 탄생과 함께 그 확실한 수사, 확실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될, 정말 그 구시대적인 작태를 보인 공직자들은 이 사회에서 제대로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 상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응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공직사회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점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창수 지검장하고 조상원 그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바로 수리는 하지 않고 좀 뜸을 뒀다가 수리할 거다. 그랬더니 그 예측 그대로 맞았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가기관이고 공조직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늘 이런 정치적 판단 속에서 움직여왔던 조직이고, 박성재 장관의 오늘 행태도 좀 의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하게, 오만방자하게 본회의장에서조차 국회의원들을 째려보고 뭐 이러던 자였잖아요. 근데 오늘 그 취임선서장에 와가지고 뭐 자기 쳐다보지도 않는 의원들한테 다가가서 자기가 먼저 악수를 청하고 이런 모습을 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회주의적이고 이 비겁한 모습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고, 그 이자들의 행각이 우리가 새 정부 탄생의 흥분이나 또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역사적 과업에 또 집중하다 보면 이자들이 또 음지에서 무슨 일을 또 저지를지 모르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아마 관련된 특검법들이 다 통과될 것 같은데, 뭐 내란 특검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확실하게 이제 그들의 재상이 좀 낱낱이 드러나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꼭 잊지 않고 계시는 게 또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은 그 퇴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다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고 이제 변호사 등록해가지고 또 가능한 하는 거고, 이제 징계 없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변협도 경거망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각 뭐 변호사 등록 받아주고 뭐 어디 가서 또 시부할 수 있게 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이렇게 무리를 빚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지들끼리는 이게 뭐 그 흠집 안 나게 해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는 그 노골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 한동훈 체제의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징계를 하고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시키려고 갖은 죄명을 갖다 붙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편향돼 있고 나쁜 집단인가를 또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